내일 장이 또 시작이 될 텐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전쟁이 자꾸 확대되는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우리나라 경제가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지금 우리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바로 갔죠. 중동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 바이든이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어요. 저는 처음에는 전쟁을 말리러 가는구나. 아, 그러면 증권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것 아닌가? 기대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모니터링 하면서 당시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쟁을 말리러 간 게 아니라 전쟁을 오히려 독려하러 간 거 아니냐. 도대체 미국은 뭘 원하고 있을까? 전쟁이 미국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독려하거나 전쟁을 바이든에게 유리한 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음모론이 실제로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전개가 되었을 때 음모론적으로 정말로 나쁜 내상들이 맞아떨어졌을 때 증권시장은 정말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벌써 증시가 한 3일, 국장 같은 경우는 한 11%, 3일 동안 11% 정도 떨어졌어요. 11%면, 한 100포인트 넘게 빠졌다는 소리겠죠? 지금, 약 2600포인트부터 빠졌으니까 3일 만에 아니다. 제가 지수가 3일 만에 264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 237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한 300포인트 빠진 거네요. 그죠? 2570, 2470, 2370. 그러니까 300포인트 빠진 거네. 3일 동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전쟁에 대해서 조금 무뎌진 거죠, 우리가. 러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좀 지수에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은 괜찮을지 몰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 미국은 당연히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런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거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란 개입이 지금 그 확실해 보이거든요. 이 이란 개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처음에 하마스가 미사일을 쐈을 때부터 배경에 이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이란이 8조 정도 되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전쟁에 개입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이든이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지금 이란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배신이잖아요. 계약 위반이고. 바이든이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란이 전쟁에 개입하게끔 지금 거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군이 이스라엘에 들어갔잖아요. 2,000명인가? 물론 비전투군이지만 미군이 들어갔다는 의미는 미군이 개입한 거예요. 이미 남의 전쟁에 미군이 또 개입을 한 겁니다. 전쟁은 이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 확정인 것 같아요. 이제 절대 쉽게 끝날 수 없는 전쟁. 그럼 여기서 오는 효과 중에 하나가 강달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들이 강달러를 버텨낼 수 있느냐? 그냥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본 정도를 제외하면 강달러를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요? 이 바이든이 욕을 저는 하고 싶어요. 바이든 이 새끼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전에요.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에 저성능 반도체 칩까지 전면적으로 통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선이 세 군데로 생기죠. 미중 무역전쟁, 우러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세 가지 전선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게 다 미국한테 유리해요. 결국 중국도 죽이면서 미국만 좋아지는 것이죠. 그럼 이 강달러가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가 2% 정도 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역대급 차입니다. 유사 이래 이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자, 금리차가 2% 정도 나고 있는 상황에서 강달러 현상이 벌어진다. 뭘 건드리죠? 당장 환율을 건드릴 거 아니에요. 아마
이란이 개입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이전 사례로 봐서는 145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 생각인데요, 지수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증시에 다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언제쯤일까,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수는요, 떨어지면 올라가게 돼 있고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증시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럼 언제 다시 들어가야 될까, 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이대로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기준이 뭘까? 지수만으로는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지수라는 거는 뭐 수급이 좀 적게 들어오면 떨어졌다가 또 수급이 들어오면 올라갔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건드리는 가장 큰 요인이 지금 뭘까? 저는 환율이라고 보거든요. 환율이 1450원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전에요, 우리나라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달러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 자산들이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가지고 달러들이 오히려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불확실성이 어차피 발생한 상황이니까 자금을 좀 줄이거나 뺐다가 우리나라 환율이 1450원 정도 됐을 때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겠죠. 환율이 어떤 이란이라든가 이런 전쟁 개입 또는 중국의 반도체 통제에 대한 대응, 강력한 대응 같은 것이 우리나라 환율을 건드릴 수 있다고 봐요. 중국이 만약에 여기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내놓는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건 오히려 아시아 쪽에 좋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금리차가 미국하고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좋지 않아요. 중국에서 좋은 대응이 안 됩니다. 시진핑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은 부양책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어찌됐건 뭐 내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 주식을 하고 있는 놈인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죠. 그러면 이런 논리들이 지금은 돈을 빼가지고 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제가 말을 해가지고 이런 게 맥히겠어요? 안 맥히죠. 그러면 이런 사실을, 이런 엄청난 일을 예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최근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워딩입니다. 폭풍이 몰려온다. 자신의 디지털 자산이 22조가 날아갔어요. 그래도 뭐 200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프레이가 일반인들하고는 틀리죠. 22조 정도 날아가는 그쯤이야.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이 사람요, 왜 폭풍이 몰려온다고 했을까? 이 사람은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정재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러시아까지, 그리고 당연히 중국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내뱉은 말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의미가 없지만. 이 사람이 뭘 보고 폭풍이 몰려온다고 했을까? 그거는 바이든이 전쟁이 자신의 재선에 더 좋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전쟁은 확전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막말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포트를 정리한다 그러면은요, 다 정리하고 전쟁 관련주 대성 하이텍 어제 12% 떨어졌거든요. 이스라엘 그 방산업체, 제일 큰 방산업체하고 직접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정밀 기계를 만드는 애들인데요. 지금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감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코츠 테크놀리지, 유도 미사일이라든가, 특히 이스라엘은 전쟁을 보통 미사일로 합니다. 유도 미사일의 인베디드가 전부 다 코츠 테크놀리지 거예요. 물론 장갑 차이도 들어가고. 이 인베디드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베디드. 일종의 작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 그러면 인베디드 그러면 요 뒤에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전자기기라든가, 얘들은 이제 코츠 같은 경우는 무기니까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반도체도 들어가고 모터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자석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IT 기기들을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느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1분 후부터는 몇 킬로미터를 유지하고 어느 지점에서 동력이 끊기고 하는 그런 솔루션 있잖아요. 운영 솔루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예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 기계들이 있으면 이 기계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입력시켜 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그게 인베디드입니다. 뭐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코츠 테크놀리지, 이 정도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여러분들 판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니드가 많이 올랐죠. 휴니드가 지금 뭐 4,500원부터 9,500원까지 갔으니까 한 90%? 90% 상승을 했네요. 이게 이제 드론 관련 내용이 이스라엘 전쟁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휴니드보다는 지금 못 올라갔다가 내려온 대성 하이텍이라든가 코치 테크놀리지, 이 정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대신 다른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결정을 고심해야겠죠. 이건 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투자 조언입니다. 자, 즐거운 회식 중에 좀 심각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끝낼게요.